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부터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번 문제부터 볼게요. 4개의 수 1, 4, 5, 7, 그러니까 이제 1, 3, 5, 7 중에서 하나의 수를 선택해서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4, 6, 8에서 하나의 수를 선택해서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A하고 B를 곱해서 31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언제나 확률 문제 풀 때 소위 핫도그라 부르는 전 확률 정리 있죠? 네, 언제나 우리가 이제 시행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시행을 분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 3, 5, 7에서 뽑는 시행이 1번이죠. 그 다음 이제 2, 4, 6, 8에서 뽑는 것이 시행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행 1번을 분할한단 말은 핫도그의 칸이 총 4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네요. 자, 핫도그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하나, 둘, 셋 잘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게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와 B를 곱해 31보다 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여기가 A1, A2, A3, A4가 될 건데 각각의 사건이 지금 1, 3, 5, 7을 뽑는 경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럼 이제 1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B가 2, 4, 6, 8인데 곱해서 31보다 커야 됩니다. 없죠? 4분의 0이 되겠네요. 플러스 여기는요. 똑같이 이제 4분의 1 곱하기 3과 곱해서 31을 초과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분의 0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5를 뽑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4분의 1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랑 곱해서 31보다 커지려면 8을 뽑으면 될 것 같네요. 4분의 1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라스트 7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이제 7 뽑았으니까 6과 8 두 개겠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2가 되어서 이 녀석은 0이고 너도 0이고 이게 16분의 1, 16분의 2니까 정답은 16분의 3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6번 문제 볼게요. 26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 검정 공 4개,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정 공 3개가 들어있고요. 주사위 하나가 있네요. 네, 그럼 먼저 주사위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A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흰 공 2개, 검정 4개인가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정 공 3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를 보시면요.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오면 A에서 공을 2개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 4 이하가 나온다면 이제 B에서 공을 2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2개 모두 흰 색깔 공이 나왔을 때 이게 5 이상의 주사위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풀었던 24번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시행이 두 단계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행은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 2번은 주머니에서 공을 끄집어내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행 1번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원래 주사위의 눈은 6개니까 핫도그를 6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 이상과 4 이하라고 했으니까 핫도그를 2칸만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핫도그를 2칸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샥 돼가지고 이게 지금 2인데 결국 이제 이 문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개 모두 흰 공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쓰고요. 5 이상 나오는 것을 B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구하라는 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전확률 정리, 즉 핫도그를 이용해서 푸는 것은 언제나 사전 확률입니다. 이제 2를 구한다는 것은 2가 2개 모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건 A1, 사건 A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5 이상이 나오는 것이고 4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머니 A에서 공을 끄집어내는데 흰 공 2개, 검정 공 4개니까 6 컨비네이션 2 중에 2 컨비네이션 2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플러스 4 이하는요 6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주머니 B에서 공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6C2 분의 똑같이 3C2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B죠. 5 이상이 나온 거니까 이 녀석이 분자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2 곱하기 6C2 and 2C이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서 너하고 너를 다 날려버리니까 이제 계산 쉽네요. 2 곱하기니까 2죠. 2 플러스 4, 3, 12. 그 다음 이 녀석도 2가 되니까 결국에 14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은 7분의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지역 A와 B가 있는데 A를 X라 하고 B를 Y라고 했죠. 그 다음 이제 평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5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근데 이제 X의 평균은 220이고요. 그 다음 시그마는 모르니까 그냥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서 X의 분포를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240이죠. 240, 1.5배라고 했으니까 제가 2분의 3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근데 이제 A 지역에서 N명을 추출해요. 여기서 N명을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역 B에서는 9N명을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9N명을 추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나누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니까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그 유명한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이라 해서 표본 평균 x의 정규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할게요. y바 또한 정규 분포인데 여기가 240이 들어가면 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씌우면 3 루트 n이죠. 3 루트 n 분의 2분의 3 시그마니까 3하고 3을 약분하면 결국에 2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볼게요. P X바가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표준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표준화 시켜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P 한 다음에 Z로 바뀌고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죠. 215 마이너스 220을 하겠습니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요 확률값이 0.1587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제가 작게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Z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가운데는 여러분들 0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 확률 이하 1 확률이 0.1587 했으니까 지금 정규 분포에서 1까지가 0.343이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있으면 이 부분 넓이가 0.1587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이 값이 지금 1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구하라는 문제가 얘죠. P Y바가 얼마? 235보다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똑같이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P 여러분들 Z 235에서 평균 뺄게요. 24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니까 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표준 정규 분포를 가시화하면 Z가 있죠? 이렇게 와서 가운데가 0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 이상의 확률이니까 이쪽 부분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0.5에다가 0.4332를 더해서 0.9332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77이죠.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0부터 2까지는 0.477입니다. 4772. 그래서 정답이 0.977이라고 나오면서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죠. 저는 언제나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를 풀 때는요, 결국 이게 함수값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F1, F2, F3, F4, F5, F6라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번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은 F3과 F4를 더한 것은 5의 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해서 5가 되는 경우와 10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제 3과 4니까 더해서 5 되는 경우가 1, 4하고 2, 3 그리고 3, 2, 4 하나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더해서 10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면 4, 6, 5, 6, 4 이렇게 총 7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나번 조건 보니까 지금 F1은 F3보다 작아야 하고 마찬가지 F2가 F3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답은 조건 보시면 F4는 F5보다 작아야 하며 and 마찬가지 F4가 F6보다 작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마 여러분들 평가원 문제가 이렇게 7가지 케이스를 다 풀게 하진 않겠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은 1과 2보다 커야 하니까 네, 여러분들 요거 안 되겠죠? 요거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4는 5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케이스도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과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순열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세워보죠. 경우의 수 관점에서 바로 세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1, 1이죠? 이제 한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럼 이제 여기는 4, 5, 6이니까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요게 9가지 케이스죠. 3이니까 1, 2, 2가지, 1, 2, 2가지. 3, 4, 5, 6이니까 4 곱하기 4가 되어서 16 곱하기 4인가요? 48이네요. 맞죠, 여러분들? 3, 4, 5, 6. 그렇죠? 그럼 이제 3, 그러니까 4니까 세 가지 여기가 5가지가 되어서 25 곱하기 9니까 225가 나오겠고요. 다음 5, 5니까 여기는 이제 6밖에 안 되죠. 한 가지. 여기는 4가지가 되어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5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니까 여기서 25 곱하기 9가 되나요? 네, 뭐 어딘가를 잘못 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2, 3인 경우에 9 맞습니다. 그 다음에 3, 2인 경우에 2, 2, 4, 4 16 곱하기 4니까 64네요. 바보가. 여기가 64 되겠습니다. 저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3이고 5니까 225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6이죠. 아이, 바보가. 네. 2 곱하기 2니까 25 곱하기 4니까 100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답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더하니까 325가 되고요. 요렇게 더해주면 80인가요? 플러스 80이 되고 플러스 9 하니까 네. 414라는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인데요. 저는 사실 처음 이 문제 봤을 때 이 문제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003년 수능에 문이과 공통으로 30번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31개의 등차수이 나왔던 것 같아요. A-15D, A-14D, 점점점 가서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점점점 가서 A 플러스 14D, A 플러스 15D 이렇게 해서 31의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살짝 적어봤는데 공차분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어려운 말로 이 분포를 우리가 균등 분포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균등 분포 혹은 대칭 분포의 상황에서는 평균이 가장 가운데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의 평균이 A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나가는 문제가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꼭 찾아서 복습을 해보시고요.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X의 표가 나와 있는데 표는 좀 생각할게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X의 분산이 5분의 3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얘기하면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녀석을 전개해서 다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자주 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분산 공식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지금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접근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 풀 때 평균을 A라고 금방 구해도 그만 안 구해도 그만. 그런데 여기서 분산을 구할 때 이걸 쓰기보다는 이걸 썼을 때 문제가 훨씬 간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이게 여러분들 X의 분포를 봤을 때 대칭 분포란 게 보여서 평균이 5겠거니라고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한번 구해보죠. 네, 평균 구하면 평균은 확률을 곱하여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3B 그 다음에 더하기 5C에 7B죠. 7B 플러스 9A가 평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5로 묶어낼까요? 5로 묶어내면은 A가 2마리죠. 2A. 그 다음 B도 2마리니까 2B 더하기 C가 되는데 우리가 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인 거니까 요 값이 여러분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5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칸이 조금 좁으니까 이쪽은 이게 조금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을 좀 지워버리고 평균은 5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에서 우리가 분산식 한번 써볼게요. 저는 아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쓰기로 한 거죠. 결국 이제 X의 분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5의 제곱에 A죠. 그 다음 플러스 3-5의 제곱에 B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5-5의 제곱에 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5의 제곱에 다시 B가 되고 그 다음에 9-5의 제곱 곱하기 A 이게 지금 분산이거든요. 이 분산 값이 얼마? 5분의 3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밑에 Y를 보니까 13579라는 별량의 그러니까 확률 변수 간의 관계를 안 보이죠? 확률도 어떤 관계를 띠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Y의 분산은 바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쓸까요? 네. 1-5의 제곱에 여기 얼마? A 플러스 20분의 1 들어가면 되죠. 그다음 얘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3-5의 제곱이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좀 차이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5-5의 제곱에 얼마? 지금 확률이 C-10분의 1인데 이것 또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0이잖아요. 얘도 0이죠. 의미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얘는 똑같죠? 플러스 7-5의 제곱에 곱하기 B가 될 것이고 플러스 9-5의 제곱에 다시 곱하기 A 플러스 20분의 1. 요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위식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봐요. 이거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에 있고요. 이 녀석 여기에 있고 이 녀석은 여기에 숨어 있네요. 자, 그럼 답은요 이제 5분의 31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뭘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20분이죠? 20분이고 이게 16이죠? 5분의 4인가요? 5분의 4. 근데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게 2마리 해서 결국엔 이게 5분의 8이니까 5분의 39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게 Y의 분산입니다. 구하는 것은 여기다가 10을 곱하라 했으니까 이게 2가 되어서 네, 정답은 78이라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0번 문항 풀이를 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30번 문제는 제일 처음 봤을 때 역사가 좀 깊죠? 처음 나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 2020년 9월 달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연필과 볼펜을 나누어 주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었고 그해 수능 문과 29번으로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쭉 이어오다가 작년 수능에 이과 29번에서 모자를 나누어 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볼게요. 4명의 학생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사인펜 개수가 14개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가본 조건은 적어도 그냥 전부 다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보니까 9개 이하로 전부 다 학생이 받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다번 조건은요.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가와 나의 조건 나오면 문제 풀 때 선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풀인가 하면 가 and 나를 풀 것인지 아니면 가에서 나의 사건을 뺄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 나하고 다의 조건이 한 번에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가 and 나 and 다를 풀 것인지 아니면 가 and 나를 풀고 이제 다 6건을 뺄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이 정도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수능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구조가 점점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가 and 나가 아니라 가에서 나 6건을 뺀 다음에요. 다시 다 6건을 뺀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제 접근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더 쉬운 풀이가 있다면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 조건에서 1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식 세우죠, 여러분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4입니다. 그런데 이제 1개 이상씩이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전부 다 1 이상의 개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이게 4H14인데 4를 빼주어서 4H10이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13 컨비네이션 3이 되니까 제가 살짝 계산해보니까 이게 286이라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가번을 풀었을 때 28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지워놓을게요. 이쪽에 좀 지워놓고 그 다음 이제 나번 조건 보겠습니다. 나번 조건은 내 학생 모두 9개 이하의 사인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기출의 경험이 있다면 이하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 나의 6건을 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9개 이하를 뒤집으니까 10개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10개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먼저 1개씩은 다 깔려있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11, 1, 1, 1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10 둘, 하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 결국 이제 1개씩은 원래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니까 10개를 더 받을 학생을 선택하는 거죠. 4, 10, 1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9개를 더 받을 학생 1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1개 더 받을 학생 1명을 더 선택하는 건데 뭐 4C1 and 3H1로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4C1 and 3C1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게 4가지고 얘가 12가지니까 더해서 16이죠. 일단 286에서 16을 빼겠습니다. 270까지겠죠. 네, 요까지가 여러분들 나번을 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번 조건에서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란 말이 또 약간 걸리죠. 왜? 1명일지 2명일지 3명일지 4명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 마찬가지 이 답은 또한 이렇게 구해서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홀수기를 받는 거죠. 일단 제가 이 노란색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게 혹시나 나와 다에서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일단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부 다 홀수계 받게끔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뭐 되겠습니까? 9, 3, 1, 1 하면 되겠죠? 그럼 끝난 거 같네요. 그 다음 이제 얼마? 7하고 5하고 1, 1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 3, 3, 1 가능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5 하면 안 되나요? 5 하면 되는가? 네, 일단 제가 좀 써왔으니까 5, 네, 되네요. 5, 3, 1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우가 3,
3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네, 더 이상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수업 시간 강조하는 이게 지금 뭐죠, 여러분들? 중복 집합을 세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중복 집합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얘는요, 4C, 그러니까 4팩 나누기 2팩이죠. 오케이.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이게 12가지. 얘도 마찬가지 12가지. 얘도요, 12가지. 얘도 12가지. 얘는 몇 가지? 4가지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더하니까 48, 50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0에서 270에서 52를 빼주니까 정답은 218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18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난번 문제도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는 2020년 9월 달에 나왔던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볼펜과 연필을 나누어주는 그 문제부터 작년 모자 문제 플러스 이 문제까지를 쭉 한번 복습하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게 수능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확통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